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216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을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73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 이 상위 10개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대 낙폭주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 상황도 함께 2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0.12%의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216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이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해외 기업 M&A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날에 이 마이크론이 2% 급등하면서 함께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2% 조정 받았습니다.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68,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오늘 1% 하락세 예상됩니다. 26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45만 원 선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어제 하락세 나왔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증선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1% 가까운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7,50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역전쟁 여파로 9월에 유럽 판매량이 3%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LG화학 오늘 1%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2만 8천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SK텔레콤 오늘 0.55%의 상승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7만 5,5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만 1,200원에 거래될 것 같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세 예상됩니다. 4만 4,55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0.77% 하락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10월달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 12만 9천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0.46%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현재 22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현대모비스 오늘 19만 8,5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신저가 기록했지만 어제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0.38%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740선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 19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3.6% 상승하면서 8만 3천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됩니다. 8만 7,5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CJENM 오늘 1%대 상승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만 3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0.57% 상승하면서 7만 400원에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HLB가 오늘도 하락합니다. 0.80%의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9,6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노스가 7,19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계열 회사 주식을 189만 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바이로메드 0.05% 상승하면서 21만 7,6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1만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늘 0.02% 상승하면서 49만 9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의 하락폭이 큰데요. 3% 넘는 하락세 예상됩니다. 20만 원 선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장중 급락세를 보였던 대우조선해양이 눈에 좀 들어옵니다. 최근 있었던 이야기는 최근 국감에서 2019년 적자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야기가 장중에 시장에 돌면서 주가가 전일 같은 경우는 10% 넘는 장중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대한 부분에서 좀 확인해 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가능성 언급은 2017년 3월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당시에는 2019년도가 1,500억 적자, 그리고 2020년도가 650억대의 적자가 예상됐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된 부분이 조금 다른 이유는 당시의 삼정보고서에 있어서는 LNG 운반선 인도에 따른 일회성 이익 발생이 고려가 전혀 안 됐습니다. 최근에 2018년에 26척 그리고 2019년에 15척의 고마진 LNG 운반선 인도 때문에 시장 기대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2019년 4,800억대 정도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이슈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10% 이상의 고마진 선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감리 당시에 어떤 고려가 되지 않았던 어떤 적자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전일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적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적자에 대한 이슈는 어떤 조금의 오해, 시장의 오해에 대해서 주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 바라봅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영업실정 개선이라든지 현금 흐름 개선을 다른 경쟁 조선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총이익단이 11.3%로 나타나면서 해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2011년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이 대우조선해양을 주목하면서 전체 LNG선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를 했습니다. 과거에 발주 조선소를 변경하는 것이 거의 드문 현상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최근 메이저 선주들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면 현재 PBR 기준 1배 정도 수준인데요. 한 1.2배 정도까지는 PBR 기준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9,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정확한 분석,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한다. 스나이퍼 윤여민.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 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0월 17일 날 주셨던 MP 한강이요 0.49%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10월 15일 날 주셨던 에코마케팅, RFHIC 그리고 비즈니스온 모두 오늘 상승세 띄면서 출발합니다. 3일 동안 이 11%, 14% 그리고 2%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0월 10일 날 주셨던 아시아 종묘는 일주일 만에 23%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9월 19일 날 주셨던 아난티 1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주셨던 두산 인프라코어가 5%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KT 2%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또한 1% 상승 나오고 있고요. 9월 27일 날 주셨던 SK이노베이션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모두 두 자리인데요. 5위에 현재 서울옥션 올라와 있습니다. 16%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4위에는 아난티 17%, 그리고 3위에는 올릭스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와 1위에는 각각 삼성출판사와 아시아 종묘가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21%, 그리고 23%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위에는 DB손해보험이 올라와 있습니다. 1%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KT가 10월 11일 날 주셨는데 3% 가까운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올라와 있는데요.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1위에 SK이노베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10%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신일서 소장의 이 아시아 종묘 올라와 있습니다. 23%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7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아이리스 23%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손유라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올라와 있는데요. 24%, 그리고 5위에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24%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코나아이 올라와 있는데요. 28% 넘는 수익률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1위에는 여전히 신준섭 전문가의 DPC 올라와 있고요. 7월 27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5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는 이 종목이 똑같은데요.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고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각각 40% 그리고 37%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동향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님. 네, 현재 8위에 아시아 종묘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10일 날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제 하루만 27% 넘게 상승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 씨앗을 만드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그 조비라던가 남해화학 이런 비료주들과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왜 씨앗 종목이 비료주들과 같이 올랐을까? 물론 연관은 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또 비료를 줘야죠. 근데 비료주랑 같이 너무 동행해서 움직이니까 무슨 변화가 있었나 봤더니 아시아 종목가 비료 사업에도 진출을 한다. 그래서 아까 비료가 오른 것은 지금 최근에 그 남북 경협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잖아요. 북한은 굉장히 관리가 안 돼서, 그쵸? 뭐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못 사니까 관리도 안 되겠죠. 관리가 안 돼서 그 농촌에 이제 밭들이 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척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부흥을 시키고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좋은 비료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땅이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료가 쓰인다. 가장 먼저 그쪽 농업적인 부분, 그리고 뭐 철도 관련주, 그런 인프라 관련주, 이런 것들이 뜰 거라는 논리에 의해서 비료주들이 남북경협의 일부분으로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궤를 같이 하면서 아시아 종묘가 비료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같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전혀 뭐 다른 일을 하는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농사를 짓다가 엔터테인먼트에 진출한다든가. 그런 거보다는 씨앗을 만드는 회사가 비료에 진출한다는 것은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월 1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하면서 740선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떨지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예상대로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큽니다.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7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6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4,000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소폭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6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67% 하락하면서 44만 7천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오늘 하락합니다. 0.42% 하락하면서 1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오늘 0.74% 하락하면서 26만 9,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27만 원 선 깨졌고요. LG화학과 삼성물산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은 32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물산은 0.43% 상승하면서 11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27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하고 코스닥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740선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2160선 이탈했습니다. 21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50% 상승하면서 8만 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0.11%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8만 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CJENM 오늘 0.42% 상승하면서 어제보다 1,000원 오른 24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HLB 오늘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나노스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2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조금씩 조정 나옵니다.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0만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 또한 0.62%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 다시 깨졌습니다. 49만 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TC주진 0.57% 상승하면서 4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서 소장님이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시아 종묘인데요. 지금 아시아 종묘가 지금 20% 넘는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다시 상기할 겸 가져왔고요. 지금 그 남북 경협 테마가 아주 강하게 불던 그 시기는 지났어요. 예전에 남북 경협 테마가 정말 강하게 불면서 종목들이 너무나 다양했잖아요. 여러 분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강력히 올랐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었던 것은 극초반이에요. 모든 그 상황이 인생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남북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장면이 딱 뉴스에 딱 나오니까 이제 막 정말 이게 마음은 안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마음만은 정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장 극적으로 그 장면도 나왔었고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 테마도 아주 극적으로 가장 움직였던 때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아주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이루어지고 왕래가 시작된다. 이래서 갑자기 우리가 사상이 합쳐지고 이런 한 간판을 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뒤로 엄청난 엮여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쵸. 북미 정상회담도 몇 차례나 수십 차례나 열릴 것이고, 남북 정상회담도 또 수십 차례 열릴 것이고, 그 아래는 엄청난 실무진들의 회의가 열릴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가 합의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워낙에 강했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장도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경협 테마들이 많이 이제 그 실현을 받았어요. 그쵸. 그 시멘트주, 철도주, 이런 그 비료주들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50% 급등했다가 50%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비료주들도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조비나 그 남해화학이나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락이 심했죠. 근데 이제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초반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농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농우바이오, 아시아 종묘, 이렇게 이제 그 종자 기업의 그 종자 업종에 그 종사하는 기업이 이제 딱 이제 두 개가 상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니크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종묘는 예를 들어 몬산토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몬산토 같은 기업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가 많아서 그 종자를 사려고 이제 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곤충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식량이 정말 다 고갈되면 곤충, 애벌레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곤충 산업이 먼 미래에는 아주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자도 마찬가지죠. 씨앗을 많이 가진 그 나라, 그리고 기업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부족해지게 되면 다양한 종자를 보유한 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농우바이오나 아시아 종묘는 몬산토의 지금 상황이라던가 미래를 보면 굉장히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남북경협 얘기를 한 거는 비료 산업에 관련이 되어서 아마 엮여서 지금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제품 비료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종묘가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아시아 종묘가 갑자기 종자를 키우고 새로운 수박을 만들고 참외를 만들고 이러다가 갑자기 방탄소년단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관련이 있죠. 같이 농업 관련 어떤 신사업에 진출했으니까. 2018년도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제품 비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선인장 추출물 함유를 한 기능성 칼슘제 칼터스죠. 그리고 관주용 크리스탈 EDTA 칼레이트 비료도 바이오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해요. 단어들이. 솔루가를 소개했어요. 여기서 칼터스는 선인장의 보습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액상칼슘이고, 솔루가의 시리즈는 스페인의 특수제조 공법을 이용해서 분진 없고 성분 분포가 균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신제품 두 종,
출시를 했다는 것은 아시아 종묘의 그 어떤 수익원이 다변화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종자 기업으로서 거기다가 플러스 비료. 그러니까 이제 종자를 생산했던 그 부분이 캐시카우가 될 거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신제품 비료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출시를 했겠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아마 이 두 개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 테마에 얽혀서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스토리를 보더라도 이런 두 개의 수익이 다변화됐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지금 단기 급등뿐만이 아니라 원래 저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 어쨌든 단기적인 수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시아 종묘 이런 기업도 있었네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초단기적인 거래량이 분명히 있어서 빠져나갈 테지만 중장기적인 거래량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종묘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종목이죠. 예전부터 코스닥을 보신 분들은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리고 신라젠 2위. 그리고 뭐 10위까지만 봐도 대부분 바이오예요. 메디톡스,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로메드. 그쵸. 지금 몇몇 종목을 빼고는, 그쵸.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빼고는 다 바이오인데, GS 홈쇼핑은 19위예요. 근데 예전에 CJ 홈쇼핑이랑 GS 홈쇼핑 5위 안에 있었어요. 코스닥에. 예전에 메가스터디도 2위였고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홈쇼핑이 그 당시에 굉장히 뜰 때만 해도 코스닥의 시총 상위였고 굉장히 위상이 높았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이 조금 멀어졌죠. 바이오에 비해. 그때 홈쇼핑을 다들 했었고 홈쇼핑을 전화로 주로 했었죠. TV를 보면서 전화로 혹은 리모컨으로 이런 게 너무 신기했으니까 그렇게 시키면은 집으로 바로 배송이 오니까 그때만 해도 너무 신기했죠. 지금은 워낙 홈쇼핑 채널이 범람을 하니까 그게 뭐가 신기하냐. 홈쇼핑 이제 지겹다. 왜 채널이 다 밑에 있고 보기 좋은데 왜 박아놨냐. 이게 뭐 의식이 안 좋은데 그때만 해도 TV 채널을 틀면 홈쇼핑이 나오면 신기했어요. TV 홈쇼핑이 최근에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모바일이 워낙에 크고 있잖아요. 근데 GS 홈쇼핑이 가장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GS 홈쇼핑이 선도적으로 투자한 부분이 결실을 맺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다 모바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리모컨족들이 다 엄지적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미리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초반에 적립금이나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쌌거든요. 카드 같은 거 할인 엄청 해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일단 늘려놓은 거죠. 그거를 캐파를 늘려놓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올해 주당 배당금이 7,000원 정도 줄 거로 예상되는데 시가 배당률 3.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거면 정말 괜찮죠. 지금 은행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대출 금리만 올랐지 예금 금리는 잘 안 오르는데 3.5% 지금 연말까지 뭐 배당 기준일까지 사면 내년 4월쯤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3.5%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주 신박합니다. 일단 NHN 페이코로 결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거 NHN에서 만든 거잖아요. 간편결제 솔루션. 그리고 태본북스라고 이북. 요즘에는 책을 안 사요. 전집을 안 사고 여기 이북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빙글이라는 SNS. 요즘에 뜨고 있는 건데 인스타그램이야 워낙에 지금 대세가 됐으니까 다들 인별그램 하고 있는데 핀터레스트라는 그 SNS가 또 있는데 빙글도 그거랑 약간 핀터레스트랑 비슷한데 개인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둔 거고 빙글을 요즘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서 빙글러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픽스리. 이거는 인스타그램 같은 페이스북 같은 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를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제공을 하냐면 물론 합법적으로 하겠죠. 홈쇼핑이나 이런 데 제공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자비한 광고였거든요. 아무나 무작정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되게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제 픽3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 표적을 대상으로 마치 표적 항암제처럼 찾아가서 그 관심 기반에만 딱 찍어서 광고를 해주니까 효율적이에요. 요즘에 이런 게 그 인기가 있어요. SNS 기반 마케팅. 여기에 지금 다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GS 홈쇼핑이,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홈쇼핑이 결제할 때, 홈쇼핑이 책을 팔 때, 홈쇼핑이 SNS 기반 마케팅 할 때 다 필요한 건데 전부 이 스타트업에 다 지분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신박한 것들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GS 홈쇼핑이 이제 변화를 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GS 홈쇼핑의 부활, 이것도 지금도 부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전의 위상만큼 바이오주를 견제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총, 또 어떤 상승이 있는 걸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 21만 원, 목표가 31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방직입니다. 방직회사가 또 이제 나왔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물론 PBR이 너무나 낮고 사양산업이고, 근데 일신방직이란 기업도 있죠. 대한방직, 일신방직 두 명이 어떻게 쌍두마차인데, 일신방직 뭐 신동와인이라는 와인도 만들고 고디바라는 초콜릿바도 운영을 하고, 바디 뭐 클렌저를 만드는 화장품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방직회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다. 그리고 방직회사는 기본적으로 땅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방직, 일신방직 마찬가지인데, 면사, 화섬사, 면직물, 견직물, 뭐 피복류 제조 및 판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업 개요에.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하던 일들이고, 이제 대한방직이라던가 일신방직 이런 땅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직 공장이 있었던 땅이에요. 엄청나게 넓은 땅들. 근데 이제 방직 기계가 안 돌아가고 놀고 있는 땅이 된 거죠.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을 하진 못하지만 부동산을 팔아서 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이것도 지금 다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땅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죠. 대한방직이 최근에 유럽 최대의 작업복 직물업체 클로프만과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여기 클로프만이 뭘 하는 거냐면 작업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예전에 우리가 만들던 옷을 다 면사를 공급했는데, 이제 그게 사양산업에 접어드니까 조선화학 정유 철강 분야, 여기 고위험 직군 기업용 특수 작업복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어요. 위험한 곳에서 안 타거나 뭐 그런 거, 약품에 강한 것들. 그리고 디자인과 패턴을 입힌 프리미엄 퀄트 원단 레인보우 제품을 출시했어요. 여기가 원래 대한방직의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디자인과 패턴 입힌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대한방직 같은 경우에 일신방직처럼 막 다양한 걸 하진 않지만, 이 부동산 가치가 높은 이런 부지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예전에 했던 그런 기능성을 살려서 좀 더 새로운 신제품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방직도 마찬가지고 방직회사들의 변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저PBR주, 소외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방직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 손절가 13,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데 소장님, 이 첫 번째 주셨던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이 매수가 현재가 주셨는데, 그때 5,900원이었거든요. 지금 7,600원인데 지금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손절가를 7,000원으로 높였고요. 네. 아시아 종묘가 그때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신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늘어난 게 이제 초단타족도 분명히 남북 경협 때문에 들어와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초단타족은 어차피 빠져나가는 거고, 중장기적인 거래 세력도 지금 붙게 돼요. 이렇게 관심을 얻게 되면.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힘을 더 얻을 수 있어요. 거래량이란 것은 돈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게 파는 돈이든 사는 돈이든 어쨌든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더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가를 높여서라도 기존의 사람들 혹은 지금 새로 보신 분들도 새롭게 접근해도 좋은 지금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여민 전문가의 탑픽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동사 2018년 3분기 매출액은 2조 4,032억, 영업이익은 1,28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 환경 안에서 신형 아이폰 부품 출하와 연계된 실적이 월별로 가파른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신규 적용된 3D 센싱 모듈의 수율이 2년차 접어들면서 안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양호한 이익률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와 LED 부분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광학 솔루션의 부분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XS와 XS 맥스의 판매가가 예상보다 높아 판매량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아이폰 XS 맥스 위주로 초기 판매가 양호하고 있다는 점이 감지되고 있고, 관련 부품 출하 동향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인 XX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카메라 모듈의 믹스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에는 신형 아이폰 부품 출하가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환율 여건도 우호적에서 사실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연중 최저 수준인 주가가 하반기 영업이익인 3천억의 호실적을 선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 신모델은 후면 카메라가 트리플 카메라로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ASP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부품 출하 실적의 가파른 개선 추세가 보이고 있고 동사의 주가는 연중 최저치를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하고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 손절가를 11만 5,200원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1입니다. S1은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5,05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487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컨센서스가 지난 분기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판관비 상승 부분이 온전치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매출액의 경우 보안 시스템 서비스 부분에서 5에서 6% 수준, 건물 관리 부분에서 높은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될 것으로 보이게 되며 2019년은 매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익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1은 BGF 리테일과 함께 CU 매장 3곳에서 스마트 무인 점포를 파일럿 운영 중에 있습니다. S1의 안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바코드 인식 없이도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두면 무인으로 계산이 가능한 방식인데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편의점들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야간 시간 동안 무인 편의점 도입을 통해 편의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S1의 ARPU의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BGF 리테일의 향후 무인 편의점을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미 이마트24는 무인 편의점용 S1 보안 상품을 기매입한 상황입니다. 전국 편의점이 총 4만 점포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B2C 보안 시장의 확대는 사실상 가정용 보안 셋톱 박스가 아닌 무인 편의점 도입에서 출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2B 네트워크가 강한 S1의 향후 한국형 B2C 확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기적으로 주가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S1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이며 목표 주가를 10만원, 손절가를 8만 1,900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오른 4조 7,312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5.2% 오른 2,83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류 부분과 지난 4월 매각된 제약 부분을 제외시 영업이익 증가율은 20.3%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소재 식품 부분은 역기조 효과가 존재하나 원당 투입 단가 하락과 저수익 트레이드 사업 축소로 인하여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공식품 부분의 경우 지난 4분기 추석 선물 세트 반품 비용이 올 3분기에 반영됐지만 이는 국내외 고성장, 해외 법인의 수익성 개선 등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는 스완스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400개 물류센터, 4,500개의 배송 차량을 갖고 있는 스완스를 인수하게 되면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스완스 공장의 공장 효율화, 원가 절감, CJ제일제당의 제품 판매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카이키 인수로 미국 생산기지를 동부 2개, 서부 1개에서 중부 1개를 추가하였으며 이러한 M&A 글로벌 냉동식품과 만두 시장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제품 확장을 토대로 국내 간편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고 냉동 만두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매출액은 각각 5에서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어 바이오 부분은 7, 8월 정기 보수가 진행된 메치오진의 영업 적자가 부담이나 라이신 기저효과와 셀렉타 정상화를 고려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32.3%로 추정이 됩니다. 생물자원 부분은 2분기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축산물 가격 반등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0만원, 손절가를 29만 9천원을 설정하고 시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수혜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주셨던 S1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도 좋고 또 52시간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목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머티리얼즈입니다. 호실적이 오늘 벌써 4%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신일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실적이 3, 4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1.4% 증가 1,860억 원, 영업이익은 27.5% 늘어나 51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라고 하면 그 2017년을 얘기하겠죠. 2017년 3, 4분기가 2017년 3, 4분기보다 올해 2018년 3, 4분기가 매출액이 40%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 27.5 굉장히 괜찮죠. 우리 SK머티리얼즈의 역사를 보면 2004년도에 소디프 신소재였고요. 2010년도에 OCI 머티리얼즈였어요. 그리고 2016년에 SK가 인수를 했어요. OCI 다들 아시죠? OCI부터 인수를 해서 지금 SK 머티리얼즈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반도체 특수 가스를 만들어요. OCI가 아마 그때 태양광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팔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종과 연관이 굉장히 밀접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을 지금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지선이 붕괴됐어요, 사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지지를 받던 45,000원이 붕괴됐고 SK 하이닉스도 7만 원이 붕괴됐어요. 그러한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개월 선을 처음으로 터치했어요. 2016년 이후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종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20개월 선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약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까지 가니까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선까지 내려오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더 약하니까 그걸 깬 거죠. 여기 이렇게 됐는데 SK 하이닉스랑 지금 삼성전자는 밑을 깼다. 그쵸? 강한 거 약한 거예요. 그냥 강한 거보다 약한 거고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더 약한 나라에 있던 기업은 더 빠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 더 이상 붕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완성 반도체 업체는 안 좋지만 SK 머티리얼즈 반도체 가스 만드는 회사라던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하는 소켓 만드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아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볼까요? 삼성전자 이 빨간색이 크게 할게요. 삼성전자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9월달, 10월달에 이 판 양이 엄청나죠. 빨간색 그래프 길이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팔고 개인이 사갔다는 얘기인데 보세요. SK 머티리얼즈 온통 빨갛죠. 외국인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리노공업 온통 빨갛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완성 기업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아까 전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대형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급락을 해서 지지선을 붕괴를 했지만 이런 반도체 관련된 어떤 공정에 관련된 중소기업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지선만 붕괴 안 하고 반등을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승은 못할지언정 하락은 멈출 테고
그러면 이런 SK 머티리얼즈나 리노공업 같은 회사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금해서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지금 지수의 영향력을 받는 반도체 완성기업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지금 중소기업은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지선만 붕괴 안 하는 거, 아까 20개월 선 그것만 보면서 SK 머티리얼즈, 리노공업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 단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을 붕괴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모두 다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항암 신약 개발에 좀 기대감을 받아서 어제 상승했는데요. 최근 학회에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약품의 어떤 신약 연구 개발 기대감으로 소폭 좀 상승을 했는데요. 동사는 지난달 포지오티닙이라는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우수한 효능이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임상 2상 중간 결과를 토대로 연내 혁신 치료제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아울러 포지오티닙 이외에도 임상 3상을 마친 롤론티스가 올 4분기에 신약 허가 신청을 예정해 있고, 어페글레나타이드라는 총 5개의 임상 3상이 세 번째 임상 3상을 개시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총 5개 임상이 모두 개시될 예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목표 주가를 62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이브 메리타임,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효로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날 푸른 기술 주셨는데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7% 기록을 했고, 오늘도 5%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회사에 대한 좀 리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코스닥을 대표하는 철도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초의 남북 경협 이제 철도 종목이 강세를 보여줬던 2018년 4월경에는 이제 대오AL이나 대아TI에 밀려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8월 이후 2차로 남북 경협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던 시점에서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못해 아쉬울 정도로 이제 대장급 종목으로 우뚝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 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왔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차익 실현 물량 그치고 이제 저점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위급 회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저점 높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철도 관련 종목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안정적인 매수 타점만 보유하고 있으면 강력한 변동성으로 아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섹터인데요. 지금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북 제재를 풀기는 지금 당장 어려운데 이제 비핵화는 시키고자 하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좀 이해관계 다툼이 생기면서 이 비료 지원은 괜찮지만 철도는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비료 관련 종목들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 좀 눈치 보면서 저가 매수하려는 그 정도의 수급만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철도 관련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추가 이슈가 나오면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강한 상승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남북 경협 섹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섹터이고 아직 추세 죽지 않았고 이 대북 제재 풀리면 이제 철도가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문배철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1973년에 설립되어서 40여 년간 포스코 지정
판매점을 영위하고 있고요. 다수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철강 유통업계의 선두주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동사 2018년 상반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80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보유한 가치 투자 종목인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당 종목은 한러가스관 수혜를 입는 남북경협 철강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제 남북경협 섹터에 약간 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부분적인 섹터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해당 종목 좀 기술적인 분석이 되거나 단기적인 발빠른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미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철도 관련 종목이나 비료 종목을 좀 매수하기에는 좀 빠른 대응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뒤를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그 고점에 따라잡기보다는 그 뒤를 바짝 쫓으면서 순환매 돌 수 있는 그런 종목,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매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이제 철강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남북경협 수혜 외에도 이제 한미 FTA 철강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안정적인 펀더멘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 좀 학습 효과로 인해서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저가 매수에 성공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관점으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 주워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좀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같이 좀 눌러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행을 하고요. 손절가는 좀 단기적인 지지권 하단부 3,000원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4,300원을 잡고요. 제가 직접 방송 출연해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배 철강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인 인베스트먼트 손효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환율 보고서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미 연준의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고요.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둘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2161.81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분봉 보시면서 차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9시 25분경에 2155선까지 내려왔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개인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436억 원가량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58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0.79% 하락하면서 43,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1.7% 하락하면서 6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하락세입니다. 0.19% 하락하면서 26만 5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 상승하면서 4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가 52주 신저가를 찍고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다시 하락합니다. 2.95% 하락하면서 11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와 동일하게 2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은 어제도 석유화학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15% 상승하면서 현재 3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 성장과 배당 기대감 같이 받고 있습니다. 1.46% 상승하면서 현재 2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어제 종가와 동일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2% 상승합니다. 739.3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와는 반대로 741선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전환했다가요,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4억 원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동시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12% 하락, 또 신라젠은 0.4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CJ E&M이 상승세 보입니다. 0.54% 오르면서 24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1.14% 하락하면서 6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LB가 상승했습니다. 1.49% 상승세 보이면서 10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나노스가 어제 종가와 동일한 7,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스튜디오 드래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0.83% 하락하면서 21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0.09% 하락하면서 10만 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아주 긴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4,747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령 티슈진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샘이 6% 이상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GS 리테일, 또 코스맥스, LG U+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폭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이버가 액면 분할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8% 하락하면서 현재 1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L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그룹,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1위가 인스코비,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신라젠, 4위 SK하이닉스, 5위 한국항공우주, 6위에 셀트리온, 7위에 네이처셀, 8위에 삼성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1위 인스코비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스코비의 계열사인 아미페즈가 미국 내 신약물질 판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피메즈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피톡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임상 3상을 마치고 판매 허가를 신청한 이후 6개월가량의 승인 기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연내 판매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95% 상승하면서 7,6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일본 회사와 공급 거래 조건 협정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잉 787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을 추가 공급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추가 공급 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며 계약 금액은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시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상승세 보입니다. 소폭 오르면서 0.93% 오르면서 3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 삼성전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3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에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호실적에 이어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깜짝 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0.36% 오늘 하락합니다. 현재 1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추천을 해주신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어제 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9% 기록했습니다. 오늘 조금씩 조정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15만 원 주셨습니다.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상단 12만 원대를 일단은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 1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스튜디오 드래곤 코멘트 드릴 때도 넷플릭스 코멘트를 같이 이제 좀 드렸었는데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역시나 이제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 만큼의 가입자 수와 그다음에 이익을 끌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뭐 넷플릭스 매출액 YOY로 34%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가 증가되면서 컨텐츠 쪽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좀 글로벌리하게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뭐 사실 드라마 쪽이나 아니면 컨텐츠 쪽 넘버원 채널로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뭐 드라마 왕국이 뭐 MBC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완전히 뭐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요즘에는 뭐 컨텐츠 자체가 이 CJENM, TVN 쪽 콘텐츠가 워낙 압도적으로 시청률과 화제성이 좋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장 내에 주도주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컨텐츠, 전기차, 그리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로 좀 압축이 되어 있는, 거기에 플러스로 뭐 남북경협주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컨텐츠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한 종목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됐고, 그 중에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우리 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알려져 있는 종목 뭐 포스코 캠텍이나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뭐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은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PTC 히터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TC 히터 자체가 그 내연기관에서는 보조 난방 장치를 사용을 했지만, 이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발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히터 열을 생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고전압 PTC 히터가 이 부족한 열원을 보충해주는 난방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내연기관 쪽에서는 이 평균 단가, 그러니까 판매 단가 ASP가 낮았었는데, 이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그 고전압 PTC 히터가 이 한 10배 이상으로 가격이 뛰면서 친환경 전기차 성장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PTC 히터 고객 구성입니다. 보시면은 테슬라 쪽이 한 79%로 앞쪽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 쪽에도 한 19%, 그리고 피아트랑 크라이슬러 쪽에서도 2%. 그래서 글로벌 메이저 완성차에는 대부분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준비를 하는 이미 생산 파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 이제 그 우리 산업이 주요 고객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면서 202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터 쪽 말고도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랑 그다음에 이제 보조 항법 장치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리 산업의 그 자회사 쪽 보면은 우리 M 오토모티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ADAS 시장 이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거를 이제 만도와의 그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 대한 매출액도 2018년도에는 한 240억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600억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리고 만도에서도 한 30개 중에 그 레이더 수주를 완료를 해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저평가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PTC 히터랑 그다음에 이제 ADAS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 산업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우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그리고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것보다 어제 그 뉴욕 증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 신호의 발견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정국 지정 여부가 여전히 우려로 작용하면서 다우지수가 0.36% 하락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매매 컨셉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시장은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급락에서 진정이 되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74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반등 구간으로서의 진입입니다. 환율 보고서 발표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지만 미국 재무부가 현지 시간 17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를 하면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는 해소되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와 2차 전지, 친환경 섹터 중심의 반복 매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2차 전지 친환경 섹터인 에코프로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998년 10월에 설립이 되었고 주로 대기 오염 방지 및 사후 처리 부분인 환경사업과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은 환경사업의 환경소재 및 응용제품 사업과 2차 전지 사업의 리튬 2차 전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가지고 왔고 이번에도 가지고 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 171억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413% 증가했다는 공시도 있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38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하였고 당기 순이익은 523% 증가한 13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는 42,000원에서 44,500원,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는 가운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 철도주가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